개발행위 허가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랑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개발행위를 구분해야겠습니다. 다음의 개발행위, 즉 이러한 개발행위들이죠.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강,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6장이죠. 이 6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개발행위냐면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어떤 게 형질 변경이냐면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리고 공유 수면의 매립, 이런 것들이 형질 변경이죠. 그런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또 예외가 있죠.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또 있어요. 이렇게 지목 변경이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논과 밥 사이에 지목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토석의 채취,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허가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떤 토지 분할이냐면은 녹관농자죠. 녹관농자. 녹관농자 지역 안에서 행하는 토지의 분할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리고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볼까요? 녹관농자의 토지 분할,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그리고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행위. 이거는 녹관농자가 아니라 녹관자죠. 녹관자 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쌓아놓기만 해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농림지역에는 그렇지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그 농촌에는 뭐 쌓아둘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죠. 농림지역은 1개월 이상 이렇게 물건을 적치하더라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허가가 불필요한 개발행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겠죠. 응급조치하는 경우이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1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중축, 재축, 그리고 형질 변경, 이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미한 행위들, 경미한 행위들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대해증을 또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변경입니다.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6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어떤 행위냐면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축소하는 경우에는 역시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경우죠.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된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는 경미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변경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시험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그리고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허용오차를 반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경을 하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업기간 연장하거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육장에게 통지는 해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육장에게 통지는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은 먼저 신청서를 만들어서 육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여러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유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명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즉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죠? 요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면은 육장은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지 허가를 하지 않든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분 방법은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죠. 말로 구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장은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어요. 일정 조건 하에서만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지문도 은근히 출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입니다. 6장은 이러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보전자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가장 적어요.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 다음 공업, 관리, 농림, 공관농이라고 안 계세요. 공관농은 가장 많아요.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전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나머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보전자 들어가면 5,000제곱미터 미만, 공관농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게 아니면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농어촌 정비사업은 이렇게 규모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겠죠. 또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겠고요. 그리고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육장은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해야 됩니다.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합니다. 즉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 이렇게 세 가지죠. 이 중에서 시가화 용도는 주상공,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하죠. 주상공은 시가화 용도, 이가 없죠. 중요한 거는 유보 용도입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강화 또는 완화가 나오면 유보 용도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즉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은 유보용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유보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보존용도는 엄격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생산녹지, 보존녹지. 여기에서 나온 것 빼고 나머지죠. 유보용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은 확대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네요.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즉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죠. 이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3번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4번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강화 또는 완화는 유보용도라고 했죠. 유보용도 세 가지 지역 뭐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러니까 맞는 질문인 거죠. 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사용 승인 받으면은 준공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답이네요. 2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전답 사이면은 변경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면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4번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고요. 5번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다음은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특시장분수, 즉 6장이죠. 6장이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이걸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을 말합니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이렇게 개발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미 개발된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사항은 기업과 니은은 필수 사항입니다. 즉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될 필수 사항인 거죠. 주의할 점은 높이가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높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성장관리 방안에. 우리가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할 때 기반시설하고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까지 모두 필수 사항이었잖아요. 즉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높이가 필수 사항이었지만은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문제를 풀어볼까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아니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까지는 맞죠. 여기 나오잖아요.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여기까지 맞지만 이 주거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시가와 용도지역이잖아요.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1번이 답이네요. 2번과 3번, 즉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유보 용도지역이죠. 그리고 4번과 5번,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 용도지역입니다. 따라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다음 문제요.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즉 이거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필수 사항이잖아요. 따라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니은 국토개입법 58조에 따른 시가와 용도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렇죠. 시가와 용도지역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디귿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는 모두 성장관리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아니죠. 용적률은 필수사항이지만 이렇게 용적률은 필수사항이지만은 높이는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높이는 성장관리 방안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높이도 필수사항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입니다. 6장이죠. 6장은 이러한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근히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고요. 현금 납입이 원칙이지만은 보증서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중봉검사를 받을 때, 즉 현금을 받은 경우죠.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공검사를 받을 때 반환합니다. 그리고 6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 명했는데도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바로 이 이행보증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준공검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은 6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는 준공검사를 받지만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준공검사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문제 하나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입니다.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확대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조건부 허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사업이잖아요.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역하고 니은 지역과 디귿, 리을, 미음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그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겠죠. 먼저 기역, 니은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3년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이냐면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한 번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하지만 디귿, 리을, 미음의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3년 플러스 2년이니까 총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지역이냐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지역들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죠? 허가를 제한하지 않으면 땅값이 막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지역들은 기존 3년에다가 2년을 더해서 총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라도 개발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은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요지역이죠, 요지역. 근데 문제 지문은 이거랑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3년만, 디귿 리을 미음은 3년에다 2년 돼가지고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다음 문제.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필요하지 않아요.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주 나오죠. 3번 토속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토속의 채취는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요. 이런 지역에서는 3+2 즉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틀린 질문이고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속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새 건물이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요. 헌건물, 즉 종래의 공공시설은 바로 이자 그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 건물은 마찬가지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헌건물, 개발행위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이자죠. 비행정청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된다라는 점 기억하세요. 행정청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6장은 이렇게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국장을 관리청으로 보고요.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장, 즉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봅니다. 도로하천은 국장, 그 외의 재산은 기장이죠. 이렇게 6장이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록되거나 양도되는 것으로 봅니다.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는 준공검사 증명원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계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 이게 답이네요.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죠. 축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꼭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3번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아니죠.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고 했죠.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까지만 가능하잖아요. 연장이 안 돼요. 따라서 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5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아니죠. 전부 무상으로 귀속되는 표현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아니라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네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다만 1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2번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죠. 맞는 질문이고 답이네요.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아니죠.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무상으로 양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행정청인 경우가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설치 비용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했습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것도 아니죠.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말은 행정청인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쉽다.